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의 곽준호 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이런 귀중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앞서서 이제 유창동 교수님이나 아니면 문정욱 센터장님께서 워낙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이슈와 사례, 동향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이제 TTA가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지금 먼저 저희가 마련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안내서, 그리고 관련된 활동을 소개하는 자리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먼저 저희가 그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안내서를 마련하게 된 취지와 배경은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개발 안내서는 어떤 컨셉인지, 어떻게 활용되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내용과 구조로 되어 있는지 설명드린 다음에, 이를 활용해서 실제로 산업계에서 기업분들이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먼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공지능이 널리 활용되면서 워낙에 많은 이슈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세한 사례를 설명드리는 건 조금 시간 관계상 힘들 것 같고요. 대신에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부분의 개발자분들이나 기업분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이나 품질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이런 알고리즘의 편향 이슈라든지 데이터 편향, 그리고 이제 투명성이나 설명을 할 수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사회적 이슈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이제 전 세계에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많은 국제사회, 정부, 그리고 심지어 기업이나 연구기관까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든지, 심지어는 규제, 규범까지 마련하기도 하고, 그리고 연구과제도 정말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이제 문정욱 센터장님께서 앞서 말씀 주셨지만 유네스코에서 마련한 인공지능 윤리 권고안이 있고요. 그리고 EU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규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벌써 2021년도 4월에 먼저 규제 프레임워크를 이제 방안으로서 발표를 하였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내년도 4월에 그 규제안을 법제화시켜서 실제 실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IBM이나 MS, 그리고 구글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서는 실제로 사내 개발자들이 이런 원칙이나 아니면 이런 신뢰성 속성들을 어떻게 마련을 하고 테스트를 할지, 이런 도구들에 대해서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심지어 오픈소스 기반으로 이제 공개를 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에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고, 그의 일환으로 저희도 TTA에서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그러면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해야 할지 그런 정부 과제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이제 네이버, 카카오를 중심으로 이제 자체 내에서 어떤 윤리적인 지침을 따라야 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하게 됐고요. 여기에서는 빠졌지만 LG AI 연구원에서도 올해 8월에 가장 최신의 윤리 권고안을 만들어서 자체 내에서, 자사 내에서 개발자분들이 지킬 수 있는 그런 윤리 준칙을 이제 마련하고 실제로 이제 준용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인공지능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와중에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저희가 고민을 한 게 19년도 말이었습니다. 근데 앞서 설명드렸던 유네스코나 아니면 EC의 법제안, 그리고 규제안, 이런 내용들을 보다 보면 생각보다 많이 그 조항들이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산업계에서 또는 연구자들이 이런 철학적인 수준의 이제 원칙들을 지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인간 존중을, 존엄성을 지키지 않는 인공지능 도입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또는 그런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모델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개발자들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정확하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TTA에서는 인공지능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발자분들이나 기업 담당자분들이 기술적인 수준까지 이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만드는 게 시급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안내서를
마련을 하였습니다. 21년도 말에 저희가 초안을 내놓았고요. 여기에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고자 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고려해야 할 15개의 기술적인 요구사항, 그리고 이를 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65개의 검증 항목을 수록을 해놓았습니다. 이 요구사항들하고 검증 항목은 어떤 인공지능을 개발하는지 간에 무조건 지켜야 된다, 무조건 참고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EU나 유네스코, 그리고 다양한 국제사회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원칙들을 이제 준수하려면 어떤 신뢰성 개념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합집합을 저희가 마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들을 어떤 특정 알고리즘이나 특정 서비스를 개발하실 때 선택적으로 참고하실 요량으로 이제 저희가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신뢰성 개념이란 것이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정립이 되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라이브 컨셉이라고 해서 좀 정립이 안 된 개념들입니다. 지금까지도 보고되지 않았던 그런 인공지능의 위험 요소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새롭게 보고되면서 또 신뢰성에 대한 개념들은 계속 확장되거나 또 축소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국제사회의 논의에만 맡기지 않고, 저희가 이런 베이스라인을 마련함과 동시에 이걸 토대로 담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의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발자분들이나 기업분들께 배포를 하면서 기업 실무 현장에서는 개발할 때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슈가 맞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또 신뢰성 개념으로 포함시켜서 이제 실무에 적용해야 될지, 이런 것들의 이제 논의의 장으로서 촉매제의 역할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저희가 마련을 하였습니다. 네. 저희는 이런 인공지능 개발 안내서가 향후로는 개발자분들이 아직 신뢰성 개념에 대해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습득, 그리고 내용적인 습득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개발 안내서를 스스로 보시면서 자체적으로 점검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사례로는 이제 기업분들은 이거를 보시고 이제 기업 내부에서 또 개발 지침이나 개발 프레임워크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이거를 준용해서 자사의 어떤 신뢰성 확보 프레임워크나 자사의 이제 신뢰성 확보 개발 지침 같은 것들을 만드실 수도 있는데 활용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논의의 장 마련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부분을 고려해서 이제 실제로 실무 현장에서 이제 신뢰성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요구사항을 만들 수 있을까를 저희가 고민을 했는데요. 지금 이 그림을 보시다시피 이제 저희는 이것들을 매트리스 형태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EC나 아니면 유네스코 같은 부분에서는 인공지능의 원칙이나 가이드라인들을 나열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1조항은 투명성, 제2조항은 뭐고, 제3조항은 뭐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단순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실제 개발 현장에서, 기획 현장에서, 그리고 시스템 운영 현장에서 고려하기 위해서는 신뢰성을 보다 더 개념적으로 이제 디테일화할 수 있는 속성들을 이제 하위 속성들을 정의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또 실제 업무 현장에서는 이제 인공지능 개발이라는 것이 다양한 단계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계획 및 설계를 하겠고요. 그 뒤에 데이터 수집 및 처리, 모델 개발, 그리고 모델이 인베디드 되는 시스템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운영 및 모니터링 단계가 있을 거고요. 이런 단계를 고려해야만이 실제 업무 현장에서 이러한 기술적인 요구사항들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뢰성 확보 대상이라고 해서요. 지금 인공지능은 모델만 가지고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래 지금까지 저희가 쓰고 있던 소프트웨어 기반 시스템에 인공지능이 이제 포함돼서 동작이 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인공지능 모델뿐만 아니라 학습 및 실제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인공지능 데이터도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접점으로 사용자와의 사용성을 늘리기 위해서 채널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런 인터페이스 관점에서도 저희가 인공지능 시스템으로서 구성을 하고 있는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매트릭스 한 축인 신뢰성 속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성에 대해서는 이미 국제 표준과 그리고 국제 문헌 이런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많이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대로 준용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상당한 고민이 많았는데 마침 이제 2020년도 12월에 이미 이제 과기정통부와 그리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마련한 이제 인공지능 윤리기준 10대 핵심 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준용해서 저희가 국내 실정에 맞는 그런 속성을 도출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10가지 핵심 요건 중에서 다양성 존중, 책임성, 안전성, 그리고 투명성 이 4가지가 기술적으로 신뢰성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의 영역이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인권 보장이나 침해 금지, 공공성, 연대성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조금은 철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요구사항 형태로 녹이기보다는 이제 철학적인 원칙이나 아니면 뭐 경영 지침 이런 쪽으로 녹이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 개발 안내서에서는 제외를 한 부분입니다. 또 참고로는 프라이버시 보호와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신뢰성 확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지만 앞서 이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가 이제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해당 점검표를 준용하는 형태로 저희가 권장하는 게 훨씬 더 이제 연관관계를 잘 살릴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 매트릭스 축인 이제 인공지능 개발 생명 주기에 대해서는 계획 및 설계, 데이터 수집 및 처리, 인공지능 모델 개발 그리고 시스템 구현에서 운영 및 모니터링까지 총 5단계의 생명 주기 단계를 조금 단순화시켜서 저희가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 제시된 단계별로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저희가 매칭을 해놨고요. 개발 안내서에서는.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각 단계별로, 각 요구사항별로는 어떤 이해관계자들이 참여를 해야 되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까지 저희가 세부적으로 수록을 해놓았습니다. 예,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신뢰성 확보 대상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학습용 데이터, 그리고 모델 및 알고리즘, 그리고 인공지능 시스템, 그리고 사람 인공지능 인터페이스 관점에서 요구사항을 각기 개발을 하였고요. 지금 학계 그리고 국제 표준화 단계에서는 국제논의에서는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통틀어서 인공지능 시스템이라고 명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조금 혼선을 줄이고자 이제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편에 보이시는 부분이 이제 그 요구사항 목록이 되겠습니다. 1번부터 15번까지 각 생명주기 단계별로 매칭을 해놓았고요. 그러면 개발 실무자분들은 저희의 개발 안내서를 보시면서 본인께서는 이제 데이터 수집 및 처리를 하는 담당자인데 어떤 요구사항을 지켜야 되는지 그러면 요구사항 4번부터 6번까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인은 인공지능 모델 개발 담당자인데 데이터 확보 단계도 저희가 좀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러시면 요구사항 4번부터 10번까지 보시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이제 유연성 있게 활용하시면 되는 구조로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실제 상세 페이지가 나와 있는데요. 각 요구사항별로 이제 모든 내용을 담는 거는 좀 힘들겠다 싶어서 요구사항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 사례, 어떤 사고 사례 그런 것들을 실제 사례로 이제 기반해서 저희가 소개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개발 안내서에 이제 이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서 특정 기법이라든지 기술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참고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만 넣어놨는데 아시다시피 인공지능의 기술 발전 단계는 굉장히 좀 이제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이제 최신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작년에 한번 마련했고 올해 말에 한 번 더 마련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최신화 과정을 거칠 텐데 이러한 과정에서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이제 저희가 TT만의 의견으로 개발 안내서를 마련하고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크게 3가지 축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가장 필요한 거는 이제 오른편에 보이시는 2가지 축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실제 주체는 기업 담당자 그리고 인공지능 개발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먼저는 이러한 요구사항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현실 적용 가능한지, 너무 무리하게 저희가 요구사항으로서 수록하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실무선에서 검토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올해도 기업 담당자분들을 통해서 현장 적용이라든지 아니면 피드백을 받아서 이제 이런 요구사항들을 조금 정제해 나가는 과정도 거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현실 적용 가능성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타당성도 갖춘 요구사항이냐, 이건 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계 산학연 전문가분들과 교수님들, 그리고 실제로 기업분들의 대표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지속적인 보완 및 수정을 해왔고 앞으로도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축으로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제 정부 또는 공공 정책에 대한 정합성도 같이 검토를 해나가야 됩니다. 지금 EC라든지 아니면 유네스코 같은 이제 해외에서는 국제사회 기준으로 이런 인공지능 신뢰성 정책, 이런 부분이 마련이 되고 시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마련하고 있는 그런 정책과도 같이 이제 결을 맞춰서 나가야만이 실제로 이제 산업계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정부 정책상으로도 도움이 되는 그런 개발 안내서가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일환으로 저희는 매년 이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그리고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이제 매년 공개정책 세미나를 개최를 하고 있고요. 21년도 11월 23일에 첫 공개정책 세미나를 열어서 개발 안내서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자율점검표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저희가 업데이트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개정책 세미나를 통해서 공개 의견 수렴을 거쳤습니다. 저희는 향후 개선 방안을 크게 4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지금 요구사항을 나열해서 구조화시켜서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국제 표준화 그리고 국제 논의에서는 이런 요구사항들을 천편일률적으로 준수토록 이제 제시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별로 특성별로 어떤 요구사항은 지켜야 되고, 어떤 요구사항은 더 강력하게 지켜야 되고, 또 어떤 요구사항은 라이트하게 준수만 해도 되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 있을 겁니다. 그런 수준을 위험 수준별로 이제 제시를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각종 연구과제나 아니면 정부 정책상으로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개발 안내서에 적용된 수록된 요구사항들을 최대한 위험 수준별로 서비스 제품별로 지킬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하고 노력 중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시에서는 특히 법제화 노력 중인데, 이런 글로벌 원칙이나 국제 표준화와도 상호 호환성이 맞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호 호환성 보장을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도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가지는 합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그리고 올해 계속 의견 수렴을 하다가 이제 저희가 산업계 분들한테 가장 많이 이제 건의사항을 받은 것들은 뭐냐면, 지금 개발 안내서는 사실은 범용적인 형태로 요구사항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조금 더 현장 밀접하게 이제 적용이 되거나 사용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분야별로, 산업 분야별로 그런 요구사항들을 특화시켜서 좀 구체적인 워크북 형태로 내놓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올해는 이제 일반 개발 안내서뿐만 아니라 주요 인공지능이 주로 활용되는 의료 분야, 자율주행 분야, 그리고 공공사회 분야별로 이제 특화된 개발 안내서를 내년도 1월 또는 2월에 이제 배포할 예정이고요. 내년도에는 또 추가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특화를 지속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단 요즘 가장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반 채용 분야, 그리고 지금 사회 기반 시설에도 인공지능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안전성에서도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서 이제 사회 기반 시설 그리고 생활 안전 및 치안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특화된 개발 안내서를 마련하고자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국내 기업 그리고 전문가와의 협업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이제 너무 저희가 앞서 나가지도 않고 너무 뒤처지지도 않는 선안에서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신뢰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계속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많이 남지 않아서 미리 좀 양해를 구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개발 안내서를 통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기업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앞서 말씀드렸던 개발 안내서를 기반으로 이제 그러면 기업분들이 이걸 어떻게 활용하실지, 그리고 실제로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셔야 될지 컨설팅 업무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내 인공지능 기업분들이 보다 더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올해 그리고 내년도까지도 계속 컨설팅 업무는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국제 표준화 그리고 국제 협력을 진행하고 있어서 특히 저는 ISIC 인공지능 그룹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이제 국제 논의를 국내에도 전파하고 국내 논의를 또 표준화에도 반영하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마무리 멘트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니스트에서도 이런 신뢰성 확보를 위한 위험관리 기반 프레임워크를 마련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저희가 적극 검토 과정에 참여해서 이제 저희의 의견이나 저희 개발 안에서 그런 국내 정책 현황들을 저희가 반영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이게 그 개발 안에서 문서 형태로 만들었는데 실제 개발자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문서는 잘 활용이 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다들 바쁘시고 이제 웹 기반으로 다 일하시니까. 그래서 이런 개발 안내서를 웹 기반 컨텐츠로 마련해서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도구 개발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월 말 구축 완료라고 해놨는데 조금 이제 지연이 돼서 1월 또는 2월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다시 한번 좋은 자리를 통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곽준원